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 초대석의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 짠테크로 내 집 마련까지 했다. 우리 지난달에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의 작가 이준수 선생님 나오셨죠. 강릉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다고 했는데 책을 부부가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준수 선생님의 짝꿍인 최다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고 또 우리가 따라하면 돈도 쌓이고 지구도 지키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라는 책도 함께 내셨는데요. 어쩐지 이 짠테크의 실질적 리더일 것 같습니다. 최다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짠테크 실질적 리더 최다혜입니다. 네, 인정하시네요. 선생님, 내가 리더다. 선생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직접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최다혜 선생님하고 이준수 선생님이 함께 쓰신 책이 이 책이에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선생님 그 강릉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강릉은 이번에 장마 피해 없었나요? 강릉은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어요. 네. 오히려 요즘은 폭염 경보가 계속 내릴 정도로 너무 덥고요. 밤에는 이제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도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더우면 강릉으로 피서를 가는데 강릉이 폭염이고 열대야면 어떡하나요? 네, 너무 덥습니다. 아, 강릉도 그렇구나. 네. 이번에 집필하신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이준수 선생님 인터뷰를 하면서요, 지난달에. 사실은 최다혜 선생님이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에서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하루에 얼마를 쓴다 하고 봉투에 넣어서 그것만 쓴다부터 해서 쉽게 네. 따라하기 어려운 절약 방법도 많았는데 이런 근검 절약을 기반으로 친환경 라이프를 살겠다 할 때 이게 두 분이 같이 뜻이 맞아야 될 텐데 네. 어떠신가요? 저 이 책에 보니까 99쪽에서 102쪽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택에서 텃밭 농사로 적당히 자급하며 살자는 나, 반대하는 남편. 필요한 가구는 중고로 사자는 나, 새 것을 오래 쓰자는 남편.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가격에 맞게 식비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 남편과 반대하는 나.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소소하게 말씀해 주셨던데 어떠세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책 구절이랑 또 6월 인터뷰 때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남편은 되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세련되게 친환경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좀 기후 위기 소식들이 되게 어두운 게 많이 들려와도 좀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요. 오. 되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불안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네. 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구 평균 기온 1.5도까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네네. 이런 욕심이 저는 소신인데 남편은 독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질적 리더니까 독재권도 있으신 거네요. 네. 아, 네. 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저희가 둘 다 친환경 실천의 기본은 절약이라 생각하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네. 이게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식비 예산 같은 경우에요. 막 올릴까 말까 서로 고민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무분별하게 낭비하지만 않으면 적절한 소비가 괜찮으니 밥상 물가가 자꾸 오른다. 일단 2,000원부터 올려보자. 낭비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적정 소비도 좋지만 우리가 좀 최소한의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올리지 말자. 아껴서 써보고 힘들면 그때 올리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만큼 제가 버티는 편인데요. 뭐 좀 어느 정도까지 버텨봤냐면 가계부 파업도 해봤어요. 어떤 건가요? 가계부 파업.
가계부 파업은 이제 가계부를 주로 제가 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예산을 올리자고 할 때 약간 초강수를 들면서 그래 나 가계부 안 쓸 테니까 예산 올려 이렇게 좀 강수를 들면 이제 남편이 아 가계부를 안 쓰면 돈 못 모으는데 안 된다. 그럼 한 수 접어주면서 그래 한 달만 더 이 예산으로 해보자. 근데 이렇게 서로 지내보다가 뭐 현대에서 살아보고 지금 예산이 괜찮으면 그 예산으로 쭉 가고 근데 저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참, 제 가계부 방식은 일단 쓰면서 쓰는 것만 적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면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이러면서 맨날 쓰는 액수만 적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역시 두 분이 균형점을 찾는 방식은 최다희 선생님의 스트라이크 파업이 주된 해결책이네요. 어떤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많이 져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질만 하니까 지시는 거겠죠. 아까 강릉이 지금 열대야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에어컨을 안 틀 수 없을 텐데 어떠세요? 이게 전기료 에어컨 사용하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전기료,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오랫동안 틀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 겨울에 비해서 한 여름에 5,000원 정도 더 나오는 정도예요. 오, 정말요? 헉, 이건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비법은. 따라하기 어렵겠죠, 틀림없이. 네. 어떻게 하시는데요? 네. 일단 이제 말씀드릴 거는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적용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파트니까 비교적 단열이 잘 돼서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집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뜰 때만 에어컨을 켜요. 아, 네, 그래서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정도가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요. 그리고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뜬 날이라 해도 뭐 보통 아침이나 밤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땀이 흐를 정도로 덥지는 않아서 선풍기를 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쯤 돼서 공기가 후끈해지면 그때 에어컨을 잠깐 틀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무렵 또 선선해지면 에어컨을 끕니다. 이래서 네, 크게 덥지 않으면 켜지 않는다 이 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약자분들은 따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대야에는 건강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열대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밤에는 그렇게 심하게 덥지는 않아서요. 아, 창문을 이제 맞바람 치게 양쪽을 모두 열어놓고. 열어놓고 또 네네.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또 선선해져서 오히려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살짝 또 추울 것 같아요. 그럼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애들 생각하면 끄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에어컨 오래 키면은 목이 칼칼해지거나 머리가 네. 띵하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하.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 폭염주의보 경보일 때만 에어컨을 낮에 가장 뜨거울 때만 튼다. 네, 사실 여기서 더 큰 비결이 하나 더 있다면, 네. 사실 저희도 막 더위를 모르지는 않고 애들도 더우면 덥다고 하거든요. 땀이 흐르지 않아도. 네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야가 이제 지구 단위로 넓혀지면, 내가 이 정도로 더운데, 나는 이 정도로도 더운데, 이거보다 더 더우면서, 이걸 견디지 못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 사람들은 내가 에어컨을 켜면 살기가 더 안 좋아질 텐데, 내가 에어컨을 켜도 되는 걸까? 그런 입장이 되어 보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면 에어컨 켜지 말자. 이렇게 음. 가족들이랑 같이 합의가 되더라고요. 네. 건강하신 분들 또 살고 계신 분이 지역이 강릉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트시거든요. 이 방송 네. 듣고 거봐라 틀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러실까봐. 네, 노약자분들은 더 트셔도 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정도로 사용하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위에 적응하고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댁에 에어컨 말고도 또 가전제품들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사면은 네네. 오래오래 쓰시고 뭐 네. 중고 마켓에서 사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알뜰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뭐 환경 생각해서 일부러 안 쓰는 가전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가전은 소비를 할 때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물건인데요. 왜냐하면 생산에서 유통,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할 때까지 너무 광물이나 물 같은 천연 자원도 많이 소모를 하고 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폐기할 때도 쓰레기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도 되도록 최신 가전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많이들 쓰시는 뭐 의류 건조기, 음, 식기세척기, 뭐 음. 무선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 뭐 제습기, 인덕션 이런 것들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 무슨 가전제품이 있으신 거예요? 어 선풍기 일단 있고 선풍기. 네, 선풍기 그리고 일단 저희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제 미리 이렇게 달려 있던 에어컨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냉장고는 신혼 때 샀던 거 계속 쭉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청소기 유선인데요. 네, 한번 고장 났었는데 또 센터 가니까 수리도 잘 고쳐서. 해주셔서 네. 네,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지구를 구한다고 하면 이 정도 실천을 해야 하나 하고 좀 긴장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최다혜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실천을 따라하진 못해도 한두 가지 팁은 꿀팁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계속 2부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샵 0999로 청취자 질문 들어오면 2부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초대석이죠.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부부 저자 중에 한 분 최다혜 이준수 두 선생님이 공저하셨어요. 두 분이 부부고 그중 최다혜 선생님 통해서 지구도 지키면서 알뜰하고 건강하게 한여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는 비결은 없는가? 가계부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비결은 없는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이것은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스웨덴어에서 줍다를 뜻하는 플로카우프 그리고 영어에서 조깅 두 가지를 합쳐서요.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많은 관광지나 관광 명소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여행을 갈 때 이걸 하면서 여행하자. 하마터면 지금 정답 말할 뻔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여행하자. 이런 붐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줍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우면서 다닌다. 줍깅.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플러깅, 2번 플러팅. 네, 최대 선생님께 정답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1번 플러깅입니다. 항상 힌트를 많이 드리니까 정답을 여쭤보면 선생님들이 다 웃고 계세요, 벌써. 그 선생님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네. 서령님, 밀라노의 서령님이 이 밝고 달콤한 분위기 반가워요 하셨는데 최다혜 선생님 등장하셨을 때 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밝아서 저도 대화하면서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죠, 선생님. 네, 좀 좋아합니다. 저희 그렇군요.